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작보다 얼마큼 성능이 더 좋아졌냐. 오호, 확실히 좀 더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를 하면은 안 되겠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폰게임의 리뷰 고니티브의 꾼입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직접 구매한 탭 S8 울트라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내돈내산으로 리뷰한 사람 중에는 제가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러면은 아닌데요 코리님, 어떤 분이 이미 올렸는데요, 니는 뒷북인데요, 100% 이런 댓글 달리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최초하려고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다른 분들은 협찬이라 우리가 정작 궁금한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했을 땐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구매한 만큼 이 태블릿이 과연 아이패드 프로를 이길 만한 태블릿이 전에 또 문제가 됐었던 녹조 현상은 없어졌는지,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만 빠르게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 및 디자인이에요. 자, 박스는 이렇게 왔고요. 저는 받자마자 약간 좀 불길했습니다. 왜냐? 박스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인데, 즉 그 말은 뭐다? 네, 충전기는 안 들어가 있다. 빠르게 언박싱을 진행해보면요, 짜라짜라짜 짜라짜라짜라, 테일러샵에서 받은 것 같은 약간 이런 부직포로 감싸져 있고, 요거를 이제 싹 뜯어가지고, 와, 이게 바로 그래파이트 컬러죠. 근데 사실 제가 화이트 충이라 실버 색상 구매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울트라에서는 그래파이트밖에 선택이 안 돼요. 삼성 갤럭시 탭의 장점이죠. S핀이 기본적으로 증정이 되고요. 여기 있는 건 빼박 100% C2C 케이블이겠죠. 네, C2C 케이블 되게 기네. 그리고 여기 품질 보정 있고 유심핀 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본품이죠. 전원 키는 거를 감성을 같이 한번 느껴보면, 틱 진동 반응, 그리고 로고 딱 켜지면서 갤럭시 딱 보이는 거, 언제나 이 순간은 굉장히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젠 1세대가 좋다 그러면 빨리 켜져야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켜졌어.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와, 미쳤다, 진짜 커요. 이 화면에 압도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제 얼굴만한 크기가 거의 2개 정도 들어가겠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15인치인데 위에만 똑 떼다가 들고 있으면 딱 요런 느낌이 들어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노트북은 위쪽 베젤이 되게 두꺼운데 반면에 탭 S8 울트라는 베젤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6.3mm래요. 그래서 진짜 몰입감 있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역시나 이 S펜은 위쪽에도 자석식으로 딱 이렇게 부착이 되고요. 후면부 봤을 때는 뭐 사실 탭 S7과 진짜 똑같아요. 이쪽 부분에도 딱 부착이 돼서 쓸 수가 있고, 이 S펜도 보면은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되게 두껍죠. 진짜 일반 펜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고라니 분께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이렇게 화면이 크니까 타이핑 치는 게 좀 불편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제 손가락이 진짜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키보드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분할 키보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놓고 쓰시면 그나마 좀 타이핑 치는 게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베젤이 좀 얇다 보니까 오작동이 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써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터치 오작동이 더 빈번해졌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문 센서는 우측 가운데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거 지문 인식이 좀 빨라지긴 했다. 제가 지난번에 S21 때도 그때 지문 인식 되게 빨라졌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좀 더 개선이 된 게 느껴집니다. 와, 이거 진짜 더럽게 진짜 이것저것 설정하라고 하네. 근데 약간 그건 있다. 이게 이 화면을 건들기가 싫어서 약간 이 모서리 부분을 잡다 보니까 이 엄지 부분에 압이 되게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손가락 부분이 좀 찍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와, 이거 진짜 화면 미쳤는데? 이게 확실히 화면 비율이 16대 10이다 보니까 정말 영상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태블릿으로 막 고사양 작업보다는 넷플릭스 마차라든지 아니면 영상 보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율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가 가루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 모드 쓸 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서 엣지펜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분할이 되고, 크롬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화상 채팅을 하면서 뭐 이쪽에 메모장을 켜놓고 웹서핑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한 가지 꿀팁인데, 가운데는 점 3개 누르시고요, 요거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면은 이렇게 방금 내가 봤던 분할 모드가 딱 저장이 돼서 삼성 인터넷 하다가 저장해놨던 거 그대로 빨리 써야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만들어놓은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S펜이 어쨌든 위쪽에 부착하거나 뒤쪽에 부착을 해도 분실 우려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반드시 구매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울트라가 안 그래도 좀 무게가 720g 정도로 좀 무거운데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들잖아요. 무겁긴 해요, 진짜로. 이렇게 들으면 또 가루가 더 길다 보니까 이 손가락에 느껴지는 이 손의 압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쿼드 스피커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총 4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음질 들려드리면
잠깐만요. 이거 야,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이패드 프로의 스피커가 훨씬 좋습니다. 아이패드 프로하고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 훨씬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가로가 더 길고 화면이 크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갤럭시 탭 S8은 컨텐츠 소비용, 아이패드 프로는 인터넷 웹서핑용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전작 탭 S7과 비교해드리면 이 정도 차이예요. 훨씬 커졌죠. 확실히 커진 만큼 이 화면의 몰입감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12기가에 256기가 모델 를 구매했는데, 이거 사전 예약하신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진짜 아침에 전쟁이었잖아요. 저도 원래 용량 큰 거를 구매하라고 딱 봤는데 바로 품절됐고, 아니다, 어중간한 거 살 바에는 그냥 컨텐츠 소비용으로 가장 낮은 거 사자 했는데 계속 페이지 오류가 뜨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라도 이제 걸어놓고 빨리 고라니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구매했는데 좀 없잖아 애매한 게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간 이제 256기가 기본 모델에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 SD카드 슬롯을 통해서 최대 1TB까지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1TB짜리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한 20만원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용량이 더 필요한 만큼 용량 확장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에 디스플레이는 OTX 다이나믹 아몰레드 120Hz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이번에 그렇게 크게 디스플레이가 개선되진 않았어요. 전작보다 좀 밝기가 증가가 되었고 HDR 기술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거. 근데 사실 저는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직관적으로 그냥 보여주고 소비자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영상을 한번 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느끼시기 어떤지 한번 직접 눈으로 판단해 보세요. 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을 딱 봤을 때 확실히 울트라가 훨씬 몰입감은 있어요. 패널 자체에 큰 차이는 없는데 디테일한 부분, 색감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 명료해졌어요. 그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큰 화면에서 좀 더 몰입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패드 프로의 색감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갤럭시 탭은 약간 더 쨍하고 분명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탭 S8이 화질이 진짜 좋기는. 이 넓은 화면에서 뭔가 깨지거나 텍스처가 뭉개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진짜 없어요. 이런 부분 디테일 하나하나 다 보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탭이 비율도 16대 10이다 보니까 훨씬 더 영상을 제대로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컨텐츠 소비용으로는 진짜 갤럭시 탭이 장점이긴 하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노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거슬리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거슬리거나 그런 거 딱히 없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노치가 영상 볼 때 그렇게 거슬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웹서핑 할 때는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보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익숙해져서 나름 괜찮아요. 이게 노치가 엄청나게 파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난 노치가 싫다라고 하시면은 설정 전체 화면 검색하시면 하단부에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한 앱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카메라 영역 감추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쓸 앱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가지고 여기 카메라 영역 감추기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거 귀찮아서도 설정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려지게 되죠. 이거는 개인 편의성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녹조 현상이 있냐 없냐, 그거 궁금해하시는데, 녹조 현상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면 밝기가 10%나 20%일 때 녹색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진짜 녹조 현상 없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다 하는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탭 S7 플러스에서 원래 있었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완전 블랙이에요 지금은. 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화면이 이제 가로 너무 길다 보니까 세로로 썼을 때 불편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거 세로로 쓰기에는 너무 좀 그런데? 꼭 그거 같아요. 화면 비율이 어디 롯데몰 같은 데 가면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 얼굴 인식으로 해서 이제 발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사이즈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쓴다 그러면 이렇게 웹서핑 할 때 이렇게 화면 페이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좋긴 하겠는데, 글자를 쓰려면 손가락이 아래 부분에 가면서 이게 들기가 조금 힘듭니다. 꼬꾸라질 것 같아. 그래도 가로폭이 좁다 보니까 타이핑 치기에는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편한 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S펜 가지고 삼성 노트에서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죠. 진짜 와 확실히 빨라, 확실히. 근데 솔직히 이것도 말하면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내가 체감이 될 정도로 확 좋아졌다? 그거는 조금 말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이게 확실히 화면이 크다 보니까 드로잉 작업하시거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기다가는 드로잉하는 유튜브를 띄우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내가 이렇게 따라 그려보는 거야. 요런 것도 진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화면이 크다 보니까 분할로 쓰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200만원짜리 모니터를 쓰잖아요. 38인치를 쓰는데 제가 원래 그전에는 27
8인치짜리 두 대를 놓고 썼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그렇게 두 대를 놓고 쓰는 것보다 큰 화면 한 대로 놓고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기존의 탭 S7 플러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울트라를 보다가 탭 S7 플러스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어중간해져. 차라리 아이패드 미니처럼 진짜 작고 휴대성이 좋아가지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쓰기 편하게 만들던가, 지금 이 울트라가 나온 시점에 플러스 라인업이 조금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중간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작아서 휴대성이 좋거나 정말 커서 화면 보기가 좋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또 여러분들 편의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반사가 좀 심해요. 유독 각도에 따라 너무 내 모습이 비치거나 천장이 비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이패드 프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촬영할 때도 막 이렇게 피해서 찍고 이렇게 피해서 찍고 막 이렇게 피해서 찍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세컨드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상단부 쓸어 내려가지고 쭉 넘기면은 여기 세컨드 스크린 있죠? 이거 키시고요. 노트북하고 연결해가지고 쓰시면은 정말로 15인치 화면을 듀얼 스크린으로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매장에서 그 팔레트 기능 시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전용 앱이 따로 있어요.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라는 앱이 있어서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안쪽에 설치하신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연동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삼성 공식 페이지 가보니까 지금은 예전 기기는 안 되고 탭 S8하고 S22 울트라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이 또 유료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최초 가입하면 뭐 6개월 동안 무료다라고 하긴 하는데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쓸 수 있는 유료 앱이고 어쨌든 전문적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건 확실하죠. 또 삼성 노트에서는 위쪽에 클립 아이콘 눌러가지고 음성 녹음한 다음에 또 이렇게 쓰면은 음성 녹음이 되면서 펜 드로잉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이 부분도 너무나 좋고요. 또 위쪽 부분에 제목 적을 때도 T하고 연필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인식도 굉장히 잘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 소프트웨어에선 되는데 원래 기존에 안 됐죠. 확실히 국내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태블릿은 압도적으로 저는 탭 S8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 이런 검색할 때도 보니, TV, 영어까지 이렇게 인식이 잘 됩니다. 여기서 띄어쓰기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 꿀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S펜 하면은 또 이렇게 버튼 아이콘 눌러가지고 스마트 셀렉트라든지 번역기라든지 에어 액션, 제스처 기능 아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카메라 전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웹서핑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이거 한번 캡처해서 보내봐야지 하면은 이거 누르신 다음에 스마트 셀렉트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눕기 다시 잡으신 다음에 고정삽입 눌러가지고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또 노트 들어간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보고 메모도 가능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끌어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기사 스크립트도 짤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이 진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탭 쓰시는 분들은 삼성 노트에서 이런 다양한 기능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또 제가 이제 나중에 탭 S8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사실 태블릿 구매하실 때 가장 비중이 좀 적게 보시는 게 바로 카메라긴 한데 결과물부터 보여드리면 후면부에는 1300만 광각, 600만 초광각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전작하고 사실상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뭐 사진 찍었을 때 전혀 나쁘지 않고 동영상 촬영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만 유일하게 전면 카메라로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 렌즈가 들어가 있는 만큼 듀얼로 화상 치체 안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은 해상도도 굉장히 괜찮고요. 화질도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콘 누르시면은 여기 자동 프레임이 켜져서 뭔가 이렇게 화면 이동할 때마다 저 얼굴을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갤럭시 탭 S8 울트라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해요. 또 사진 기능에 또 미친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자 여기서 연필 아이콘 누르고 우측 상단에 점색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여기 실험실 가보시면은 그림자 지우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있던 게 이렇게 없어지고 반사된 빛 지우기. 왜 우리 호텔 안쪽에서 바깥쪽 배경 찍으면은 반사가 돼서 내 모습 비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라지는 기능이 이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 점색에 누르시고 AI 지우기 누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그림자 지우기가 있고 빛 반사 지우기가 있잖아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빛 반사 이 부분만 이렇게 잡아볼까요? 해가지고 지우기 딱 누르면은 이 부분이 사라졌죠. 원래 이랬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약간 좀 이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눕기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또 지울 수 있긴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거 제가 일단은 대충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점색에 누르시고요. 여기 AI 지우기 가신 다음에 여기서 그림자 지우기, 빛반사 지우기로 쓰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성능적인 부분일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큰 변화는 없어요. 전작하고 얼마큼 달라졌는지 이렇게 수치를 비교해보면 오호 확실히 좀 더 나아지긴 했어요. 탭 S7 플러스는 921, 탭 S8
SA 울트라는 1221 나왔습니다. 멀티코어는 2825, SA 울트라는 3330 나왔는데,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하면은 아직도 뭔가 한참 좀 못 미치는 수치긴 합니다. 특히 이 멀티코어 수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니?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애플을 보고 난 다음에 얘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는 거지, 일상적으로 쓰시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애플한테 안 되는 걸. 자, 추가적으로 배터리도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인 11200mAh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제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 용량만큼이나 잡아먹는 전력이 많아요. 어쨌든 이번에 45W까지도 초고속 충전이 되다 보니까 충전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탭 SA 울트라하고 플러스는 와이파이 6E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와이파이를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이거를 제대로 체험하시려면 공유기도 좀 비싸거나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탭 SA 울트라는 정말 구매하시는 분들의 니즈, 타겟층이 확실해요. 태블릿 중에서 가장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 큰 화면으로 분할 화면이라든지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하고 싶으신 분들, 화상 채팅을 주로 하시거나 큰 도화지에 그리는 것처럼 드로잉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최고의 컨텐츠 소비용 태블릿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울트라 구매하시면은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확실히 화면이 큰 만큼 화질도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그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조금 너무 비싸긴 해요. 제가 봐도 이게 어쨌든 이 정도의 150만원, 170만원까지 가면은 게이밍 노트북도 좀 괜찮은 거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로 하는 작업이 터치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마우스와 키보드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편집용이나 정말 작업을 주로 하신다 그러면 노트북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다, 나는 주로 이제 컨텐츠 소비가 거의 주고 간혹 가다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쓴다 하시면은 울트라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삼성에서 가장 좋은 태블릿 탭 SA 울트라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솔직히 이게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 좋은 태블릿, 게다가 삼성이라서 뭐 편의성이라든지 AS도 좀 편할 거고, 그런 태블릿 없어요. 압도적으로 14.6인치의 큰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걸로 고사양의 작업까지 아니더라도 웹서핑이라든지 뭐 컨텐츠 소비라든지 큰 화면이 정말 좋으셨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태블릿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 저도 좀 더 써보고 숨겨져 있는 아쉬운 점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차피 받고 쓰시는 거 남들보다 정말 품격 있게 200%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곧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꾼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